제가 지금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때 누가 저한테 당시 이제 그때는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럴 때는 80년대였죠. 90년대 초반. 그럴 때 누가 저한테 이제 좀 멘토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지금 좀 버스 타고 다니셨죠. 그런데 그러니 그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80년대는 기성의 의미가 다 무시되고 또 굉장히 한국 사회가 이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대립하고 있던 시기라고 어떤 새로운 견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서점에 가면 온통 그 좌파 이론서들만 판을 치고 당시에 보수 우파라는 것은 거의 반변 조직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그만큼 보수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노태우가 민주화를 갖다 하겠다 해서 직선제 대통령이 된 87년 이후에 한국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 전두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보수가 아니라 반변단체, 보수단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비로소 이제 사기 시대가 김영삼이 그 다음에 92년에 대선에 당선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 이재희가 당선되면서 저항이 나서면서 보수라는 것이 97년에 생겼죠. 그 이전에는 보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론적인 것은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아스팔트에서 그냥 우파, 그러니까 이재희나 노무현 좌파들에 저항하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오던 20대, 30대를 이렇게 건너오던 시기에는 누구도 저한테 이 세상이 어떤 것이다라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런 책도 찾아보기 어렵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날이 뭔지 모르는 깜깜한 안개 속에서 저 혼자서 헤쳐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서 가야 된다는 저도 최근에 한 18년 내에 생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아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쉬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여기 오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 시간을 다 포기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듣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한테 누군가가 지금 이런 멘트를 해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이 훨씬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이제 지식들이 결국은 책을 통해서 됐고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90년대 많이 되면서 봤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2010년 전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지식의 폭은 굉장히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온갖 지식이 그냥 집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뭔가 그 지식이 전부 스팸이잖아요. 스팸이 됩니다. 쓰레기 지식이죠. 쓰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정말 필요한 지식이 뭔가를 말해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지식을 제대로 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고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데 그 모든 지식들이 대부분은 가짜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넘쳐나는 지식은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 한국의 중산층이라는 현상이죠. 한 12억 정도 아파트에 살고 월수가 한 10에 받고
구명 승용차 이상을 하는 사인가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서 흔나라를 설정했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에 살고 그리고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이러면 아무리 못 모았다 하더라도 재산이 한 3, 4억 정도는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15, 7중 있는 사람 최소. 그럼 15, 7중 있다 하면 한국 사회에 점수로 따지면 5% 안에 들어가. 국민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간 5대가 제가 봤을 때는 5% 안에 들어가고 진짜 사실이 4인 가구 개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보면 부자가 얼마나 있으면 부자냐니까 한국 정도 29억 있어요. 미국에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그 정도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 보니까 29억 1,200만 원이 상인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아주 스탠다드하게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중산층이라는 기준은 적어도 5%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평균적인 중산층 가구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의 지금 매스미디어라든지 지식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상위 5% 기준으로 지식을 만들고 있고 실제 하위 95%의 자원을 외면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1회에서 정치 경제에서 기득권의 지식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식을 갖다가 말하고요. 그래서 제가 1회에 무슨 강연을 해야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실용적인 강연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강연을 들으려고 알바를 또 한두 시간 더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강연을 해야지 저희들이 뭐 강을 만들었다고 정당에 홍보하고 그런 어른이라면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정치적 기성 일부 경제적 기성 일부하는 일부를 달았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나 조금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3부죠. 3부에서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을 대체로 이런데서 제가 주고받은 대화 중에서 실용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첫 하는 책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첫 하는 책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첫 하는 책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치적 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정치적 기세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가 민주주의, 경제 권력을 좌우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가 사실상 우리를 지배한다.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정치가 한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언론이나 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들이 그런 거짓말들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개별적으로 왜 그런데 하고 의문을 품은 당연한 대의를 가져야 되는데 불행히도요 우리가 학교에서 살아보면 또 사회에서 살아볼 때 수능을 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조그만 올가는 소리하면 모난 소리 맞는다고 아주 흔들리고 또 면접 보러 가서도 전환 질문할 때 조금만 튀는 사람 시각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기득권 사회가 당연히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그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강요되는 거짓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투표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인간 최상의 제도이다. 그래서 과거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은 투표 없이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져나 공산당 상층 지배계급의 일당 독재다. 이렇게 말하고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최후의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과연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이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이 가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가 영국에는 왕정이었고 선왕정이었고 실제로 민주주의가 가장 전 세계에서 대중적으로 공격화된 왕이 없는 공화국은 미국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늘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계화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대수는 여전히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고르게 합니다. 그 선택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상당히 그 경제가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재산소가 의미있는 것을 10%대 중반에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공화당, 민주당 외에는 아무도 당선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미국 국민은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저런 식으로 그냥 최악이냐 더 최악이냐를 고르는 대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포퓰리즘을 자극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저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라 부패한 기업가로서 인생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바이든 같이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도 모양 정경 부착이 되어 있는 부패 정치인이지만 트럼프야말로 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만을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국의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호텔에 미군들을 갖다가 제일 밥을 이기고 그걸 청구했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한국 같아도 있을 수도 없는 짓거리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수백억이 청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포퓰리즘적 성공 가치를 갖다가 표방하는 사람에게 출구가 없는 미국의 대중들이 소려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평생을 부패스럽게 돈만을 위해서 살아온 도덕적으로 살아간 사람을 뽑는 쪽으로 미국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내가 볼 때 경제가 더 나빠졌거든요. 하나마나 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에는 뭐가 미국을 정하느냐? 경제 권력이 미국 대통령이 정한다. 그럼 미국의 오래된 역사입니다. 왜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가?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안 왔으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안 되겠죠. 금융위기가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2010년, 2008년 대선에서 굉장히 다들 분노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흑인이 먼저 하고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은 굉장히 배치를 받고 여러 가지를 지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배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 사회의 오래된 클럽에서는 백인 외에는 출입을 못해요. 유대인이 출입 금지되어 있죠. 유대인을 갖다 아시아의 경우처럼 멸시에 와서프라고 부르는 전통된 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흑인이 하는 대통령을 해야 다음에 유대인도 대통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키신저가 대통령을 못한다니까 미국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지. 그러니까 월가, 할리우드, 그리고 ICT 기업의, 테크 기업의 그 세력들이 모아서 흑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자, 오바마가 되어서 당시 금융위기 때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아마 한국 돈으로 수천조를 부도난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그런 금융기관을 갖다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국민부금. 그래서 당시 나온 말이 대마부사, 흑비, 후체 크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넣어서 리먼 브라더스 하나만 상징적으로 문 닫고 나머지 다 살렸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돈이 걸렸습니다. 오바마가 그렇게 개혁할 것처럼 완전 상호로는 초짜였는데 굉장히 개혁성을 띠고 있어서 금융위기 때 오바마가 집권하면 엄청난 사회개혁을 할 것처럼 있고 되고 나니까 개혁을 하겠는데 미국의 금융위기로 깜빵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죠? 이거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깜빵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를 좌우지우지하면서 오바마라는 흑인을 대통령에게 앉혀놓은 그 흑인은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그대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 아무도 안방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좌우하면서 경제 권력. 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누가 좌우하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의 수골들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골들이 윤석열이 와가지고 공장 못하면 또 쫄병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저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또는 이해찬이나 또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나 그들하고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진무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영수를 누가 특검을 앉혔을까? 그래서 박근혜는 왜 집에 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그게 검사로서 사람을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하나로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보수판에 보가 이 모든 부분에 하는 누가 짰을까요? 그럼 한국의 죄들이죠. 박근혜가 깜빡하는 하는 누가 짰을까요? 그것도 한국의 죄를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볼 때 군사 정권 이후에 민주화를 거치면서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36년의 민주화. 자, 36년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이었죠. 자, 그래서 일제 36년만큼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런데 민주화 36년 동안에 한국의 좌우 대통령들이 좌파 권력과 우파 권력이 싸울 때 실질적으로 한국의 권력을 그렇게 선택한 것은 저는 자본 권력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본 권력의 하수인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끝으로는 오늘 투표를 하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뽑아가는 과정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윤석열이 되고 이재명이 되고 결국은 경제 권력이 좌우. 우리가 문재인을 뽑았을 때 엄청난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회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됐지만 사회개혁은 아무런 개혁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특정하는 거죠. 문재인이 되었다고 주거 문제가 해결됩니까? 일자리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누가 문재인 또한 자본 권력에 철저하게 옥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